선생님, 아까 그 차에서, 고향은 삼척이라고 하셨고, 사시는 데는 춘천이었다고. 예, 대전에 살다가 6년 전에 춘천으로 왔습니다. 예. 대전서 저는 도장 공사를 했습니다. 도장 공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업의 사업에 좀 안 좋은 실패를 하고, 그래서 고향 쪽으로 온다고 이제 온 것이 춘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춘천으로 오게 된 동기는 이제 고향 쪽으로 와서 제 길을 좀 해볼까 싶어서 막상 와보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여의치 않다. 여러 가지로 경기에 대한 흐름도 이쪽도 안 좋다는 걸 피부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또 선생님을 하시다가 학교 교사를 하다가 또 이렇게 도장업을 하시는데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IMF 오기 전에는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집안에 도장업을 하시는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기의 흐름이 상당히 양호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본업을 관두게 되고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도장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직업을 바꾸게 된 동기가, 그래서 이제 IMF 오기 전에는 저뿐이 아니라 우리 국내의 전체적인 어떤 경기 흐름이 상당히 지금같이 이렇게 수준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낮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상당히 흡족한 경기의 흐름을 유지했다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매료돼서 또 젊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일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내 나름대로의 어떤 대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도장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교사는 또 자기 또 전공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건데, 어떤 걸 전공하셔서 교사를 하셨나요? 저는 이제 대전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복직을 했다가, 다시 이제 그 전에 복직하기에 공간이 한 7년 정도 있었습니다. 한 7년 동안 내가 또 페인트 도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를 하니까 너무나 동떨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물론 내 본업을 찾아가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의 또 공백 기간이 내가 들어가서 적응하기에 상당한 난이도가 있었고, 그래서 제 스스로 그냥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예. 그럼 학교는 초등학교인가요? 고등학교 영어였습니다. 그냥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지금 가족 관계는 이제 이 말씀은 상당히 좀 애매하고 좀 민감한 사항으로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도장업을 하면서 경기가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제가 건축 경기가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거래처하고 원만한 어떤 공사 대금 횟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가정이 이제 붕괴되고 이제 저는 또 애가 있었습니다만 불행하게 병으로 질병으로 사망하고, 그리고 이제 집사람하고는 이제 합의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오로지 이제 그때 당시에 공사대금 미회수에 대한 문제로 한마디로 가정과 나의 어떤 삶이 걷잡을 수 없이 어떻게 제 자신이 어떤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도래가 됐고, 거기에서 어떤 지나간 일에 대한 어떤 느껴보지 못한 엄청난 하나의 사회적 어떤 삶의 시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느끼게 되면서 계속 좋은 쪽으로 어떤 삶의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자신이 어떤 중심이 좀 흐트러지게 되고, 또 나 자신 자체도
여러 가지로 그 삶의 의욕이 상실되는 그런 위치에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참으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 이제 미안합니다. 죄송한 걸 물어봐가지고요. 그래서 그 자제분은 그러면은 슬아의 자제분은 한 명은 지금은 이제 하나 있다가 이제 그게 이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 없고 예. 이제 부인하고도 예. 이제 또 이혼하고 예, 예. 그 선생님 혼자 네, 네, 예, 독신입니다. 예, 예. 이게 그러니까 그 IMF 때 공사대금 IMF가 터지면서 이렇게 이제 공사대금 회수불능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인가요? IMF 전에는 잘 됐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모든 그 국내 경기가 꼭 뭐 전문가가 진단하기보다도 일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 큰 그렇게 뭐 난이도가 없이 원만하게 진행됐고, IMF가 종료되고 나서 그 후부터 이제 지금 그러니까 2005년도, 4년도 그때부터 이제 그 건설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어떤 그 건축업의 사업을 하신 분들은 엄청난 그 고통을 겪었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지금 제가 그 결정타가 된 그 미수금 대금이 지금도 그 후유증에서 지금 못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은 뭐 지금 다시 돌이켜서 완전히 그 회사 자체가 도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것을 뭐 법률적으로 재판도 했지만은 성소했다 손치더라도 사실상 그거는 어떻게 재판의 성소지 민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나에게 큰 도움을 줬다고는 도움이 없다고 보는 것이 뭐 원칙입니다.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무튼 자살을 이제 생각하시게 된 거. 제가 참 자살이란 말을 한다는 자체가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자살을 해야 될 것이냐? 그 자살을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불경기에 내가 어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제 제 자신이 피부적으로 느꼈지만은 이것이 굳이 나 한 사람에 국한됐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우리 나와 같이 국내 지금 어떤 사회적으로 중소기업체나 또 타 기타의 어떤 종사하신 분들은 충분히 나와 같은 동병상련의 길을 지금 겪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이럴수록 마음을 좀 넓게 먹고 지혜를 갖고서 이 위기를 내가 잘 관리해서 이 위기를 좀 타게 나가야 되겠다고 상당히 몸부림을 쳤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지 현실이 냉혹함을 내가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가정적인 문제라기보다도 경제적 여건 이런 데서 오는 하나의 어떤 정신적인 하나의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 자신이 자꾸 시리에 빠지게 되고 나 자신의 삶의 의욕이 자꾸 상실이 되고, 그리고 주변과의 어떤 시선에서 자꾸 이목적으로 집중받는 게 싫고, 그리고 대인 기피 현상이 오게 되고, 그리고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나 자신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옆에서 볼 때는 분명히 우울증이라든가 화병이라든가 정신적 분열증에 비슷한 히스테리 증세 같은 거, 이런 것이 동시에 수반되니까 이것이 상당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삶을 갖다가 파괴시키고 나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옆에서 지적을 할 때는 나 자신도 전혀 그것이 내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이 옛날과 비교했을 때는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은 피부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생각은 참, 과연 내가 자살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과연 가능할 문제냐, 불가능할 문제냐, 의미심장하게 아주 심사숙고하게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이 위험한 수지로 자꾸 도달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과연 이렇게 살 필요성이 있는가, 그 자괴감에서 오는 하나의 자기의 어떤 열등의식, 이것이 아주 나 자신을 좀먹고
내 삶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그 선례를 남기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한마디로 정말 나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그냥 비참했고 뭐 살아야 되겠다는 아무런 의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진짜 자살을 하려고 내적으로 내면성을 내가 갖고 있다면 참 이게 진짜 큰일 났구나.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내가 극복할 것이냐. 도저히 자신이 없다. 과연 죽음을 택한 데 갖고서 내가 현실의 어떤 위기를 넘긴다는 보장만 있다면은 내 기꺼이. 그런데 아니야. 도둑질 강도질을 해도 자살만큼 내가 하지 못하겠다. 그것이 꼭 범죄의 대상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형법상에 도둑질 강도질은 형법상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만 자살은 내 자신을 내가 말잘 죽이는데 내가 형사상의 소출을 받을 이유가 뭐 있느냐. 법적으로 이는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내 생명을 내가 파괴시키는데 누가 나에게 돌 던질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단 내가 도덕적 지탄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데서 내가 상당한 고민을 해서 그래서 과연 내가 자살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문제에서는 내가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야지. 내가 왜 죽냐. 내가 이건 아니다. 진짜 내가 죽을 용기가 있다면 산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의 구멍이 있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내 자신을 갖다가 내 자신의 생명을 내가 죽이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꼭 자살이라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을 죽인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생명을 죽이는 것은 내 부모를 죽이는 거와 동등한 효력을 낳는다. 이런 하나의 어떤 윤리도덕의 파렴치한 행위는 도저히 내가 용서된다. 내 자아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자살을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된 문제지 사회적 문제로 비화돼서는 이것이 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함으로써 사회가 있는데 내가 존재하는데 사회에 대한 어떤 그 거창성을 갖다가 내가 생각해서 자살을 안 했다.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말 자살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참 자기가 자살을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 자살이 어떤 계획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내면적으로 이 누득된 마음이 순간적으로 감정의 폭발이 될 때에 어떤 돌발 행위로 어떤 데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 내가 꼭 자살을 한다 이렇게 할 때 내적 고통이 진행될 때 본인 스스로 반드시 현재 처한 그 환경적 변화를 유도시켜야 되는데 즉 바꿔야 되는데 이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건 좀 닦으세요. 그렇게 아픔이 있었는데 지금 도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음에서 두 가지가 발견되네요. 살아야 하겠다는 마음과 그러나 또 헤어날 수 없다는 그래서 난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다는 그런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결국은 자살을 선택했는데 근데 삶이 졌단 말이죠. 삶을 죽을 만큼의 용기를 삶에다가 부여하려고 노력들은 해보셨을 텐데 그게 안 되던가요?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삶과 죽음과의 그 중간에서 내가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내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사회적으로 활력을 시켜서 내가 현재 이제 고초를 당하고 있는 문제를 이제 벽을 넘어야 되겠다. 근데 무진장 애를 쓰고 실질적으로 내가 게을러서 그 문제를 안 했다고는 내 스스로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지난날의 어떤 부끄러움, 뭐 수치심, 또는 뭐 어떤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자격지심, 이런 거 다 그냥 버리고 진짜 어떠한 일이라도 닥치는 대로 하고, 근면성으로 일단 일관하고, 어떤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그 일에다가 쏟아부음으로써 그 둘레에서 벗어나려고 무진장애를 썼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그 노력한 만큼의 사실상의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하나의 또 실망이 되고, 또 그 실망이 또 자괴감을 또 낳게 되고,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럴수록 내가 이부 전진을 위해서 또 일부를 또 후퇴해보는 마음의 폭을 좀 넓혀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또 정신무장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예. 그 자살을 그럼 몇 년도에 어떻게 시도하셨는지요? 제가 자살에 본격적으로 제가 정신적으로 생각한 것은 한 3년 전부터입니다. 3년 전부터 제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한번 투명성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학력에 또 연령도 사회적으로 어디까지나 노동력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내가 충분한 기술도 있고, 또 누구 못지않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내가 갖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현재 이 사회에서 오는 어떤 삶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새로운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참 내가 너무 안일하고 너무 내 자신에 맞는 어떤 그 취향을 내가 선택함으로써 내 자신의 내적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냉철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결코 내가 내 자신에 맞는 것을 선호했다고는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왜 내가 충분히 그런 사람보다도 탁월한 위치라기보다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내 자신이 왜 내가 그렇게 극단적인 자살을 내가 해야 될 그 생각이 왜 내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내가 내적인 어떤 참 지난날의 그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가정적 파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사회적 적응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그 불완전한 요소, 그리고 거기에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또 결정적인 것은 한마디로 속이 상하니까 술을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알코올이 100%의 주범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술로 인해서 그 순간적으로 그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고, 술을 먹지 않을 때는 자살이라는 생각을 그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문제다. 내가 속으로 그렇게 되뇌이다가도 술을 마시게 되면은 내가 평상시 하지 않는 돌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 이것이 바로 정신질환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내가 생각할 때 거기에서 내가 느끼고 체험한 것은 자살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먼저 거기에 어떤 예를 든다면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뭐 우울병이라든가 화병이라든가 또 자기 자신을 강등시킨다든가 뭐 비관하는 염세성이라든가 이러한 한격적 어떤 동기가 반드시 따라갈 때에 자기 스스로 자살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나도 이런 상황에서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서 자살이라는 것을 자꾸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어떤 내 느낌이 차츰차츰 프로그램 올라가듯이 자꾸 이 강도가 진행된다는 거. 이게 입에 아주 이러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이것이 아주 습관화된다는 것이 또 아주 무섭다는 거. 그것이 곧 입에서 습관화된다는 것이 행동으로 안 옮겨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느껴봤습니다. 예.